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이제 74강을 시작합니다. 74강은 사극 글자의 마지막 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졌던 쇠철이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글자 은혜 해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윗부분에 오로지 전의 윗부분이 들어있고 아랫부분에 마음심이 들어있죠. 오로지 애쓰는 마음인데 이 실굴대를 뜻하는 오로지 전자는 한 방향으로만 감는 실굴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오로지 한쪽으로만 애쓰는 마음이다. 그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롭다는 은혜해입니다.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로지 애쓰는 그 마음이 감사한 은혜해입니다. 나를 위해 오로지 애쓰는 그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운 은혜해입니다. 은혜해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특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할 특자에 은혜해를 써서 특별한 은혜 또는 특별한 혜택을 특혜라고 하고, 수혜라고 하는 말도 있죠. 받을 숫자에 은혜를 쓰면 은혜를 입었다, 또 혜택을 받았다, 덕을 보았다라는 뜻이 수혜란 말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여인이 자녀를 안고 바라보는 조울호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여자녀와 아들자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여인이 자식, 자녀를 안고 좋아하는 조울호입니다. 여인이 자식, 자녀를 안고 좋아하는 조울호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조울호자에 일사자에 마늘다자에 마귀마자를 쓰면 좋은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 호사다마란 말입니다. 다음 글자는 호수호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물소의 변형과 옛고와 다롤이 결합되어 있죠. 옛고와 다롤은 턱밑살호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턱에 주름진 턱밑살이 생긴다는 글자인데, 물이 오랫동안 고여서 그 잠긴 곳이 호수란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세 조각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기억하겠습니다. 자, 물이 오랫동안 고여서 달빛이 비치는 호수호, 물이 오랫동안 고인 곳에 달빛이 비치는 호수호. 호수호가 들어간 글자 중에는 강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강강자에 호수호를 쓰면 강과 호수라는 뜻도 되고 자연이라는 뜻도 되고 넓은 세상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호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호수호자에 남영남을 쓰면 호수의 남쪽이라는 뜻인데, 아마 전라남북도를 일컫는 말로서 김제의 벽골제라는 호수가 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지방을 뜻하거나, 또 아니면 충청남도 금강이 지나는 그 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을 호남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꼬챙이로 심장이 찔리는 듯한 그 고통과 아픔을 뜻하는 근심환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윗부분에 꼬챙이를 뜻하는 꼬챙이 곳이 있고 아랫부분에 마음심이 있죠. 이 꼬챙이 곳은 마을 장터나 지역 축제에서 먹거리 장터에 가면 닭고기를 꼬챙이에 이렇게 끼워서 주는데 그 모양과 거의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꼬챙이에 마음이 찔려서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몸과 마음이 아픈 근심환입니다. 꼬챙이에 마음이 찔려서 몸과 마음이 아픈 근심환입니다. 근심환이 들어간 사자성어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알식 글자자 근심우 걱정환을 써서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으로, 알기는 알아도 똑바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얕은 지식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다는 뜻이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돌아올 회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동그라미를 뜻하는 입구 두 개가 써져 있죠. 그래서 물살이 빙글빙글 소용돌이 치면서 돌아간다는 돌아올 회자입니다. 물살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소용돌이 치는 돌아올 회자입니다. 돌아올 회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기사회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어날기 죽을 사, 돌아올 회, 날생을 써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뜻이 기사회생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본받을 효자입니다. 원래 본받을 효자는 이 사길교 대신에 화살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어진 화살을 반듯한 틀에 넣어서 바로 고친다는 뜻이 본받을 효입니다. 자, 그러나 화살씨가 없어지고 사길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글자를 깨우치겠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에는 반듯한 행실을 본받아서 자기의 잘못을 고친다는 본받을 효입니다. 사람을 사귈 때에는 반듯한 행실을 본받아서 자기의 잘못을 고친다는 본받을 효입니다. 본받을 효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백약무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백백 약약 없을무 본받을 효를 쓰면 100가지 좋다는 약을 다 써도 병이 낫지 않는다는 뜻인데 온갖 약이 다 효험이 없다는 뜻이 백약무효입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사극 과정에서 빠졌던 글자 쇠철입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쇠철의 글자 구조를 보면 쇠금이 있고 열십이 있고 창과가 있어요. 그리고 입구가 있고 이건 임금왕 막기림처럼 생긴 글자가 있죠. 임금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열십의 이 창과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 글자가 앞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유머로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십의 창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열창이라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쇠철의 이야기는 이 쇠는 단단한 쇠고 열십의 창과는 이 열창이라는 사람이 이 네모는 둥글게 쇠를 녹여서 모루 받침대 모양이 임금 왕자처럼 생겼다 이 말입니다. 단단한 쇠를 열창이가 둥글게 녹여서 임금왕 모양의 모루 위에 놓고 두들겨서 도구를 만드는 쇠철입니다. 단단한 쇠를 열창이가 둥글게 녹여서 임금왕 모양의 모루 위에 놓고 두들겨서 도구를 만드는 쇠철입니다. 네, 쇠철이 들어가는 활용어 중에는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디촌, 쇠철, 죽일살, 사람인을 써서 한치, 그러니까 3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는 뜻인데 진짜 사람을 찔러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간단한 말이나 단어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급소를 찌른다는 말을 비유하는 말이 촌철살인이라는 말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열창이 시리즈로 재밌게 기억할 수 있는 글자 3글자 정리하겠습니다. 준 2급 과정에 나오는 글자인데 아직까지 번호에는 잡아두지 않았습니다. 쇠철을 배웠기 때문에 보너스로 3글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배울 글자 나무를 심는다는 심을제입니다. 자, 열창이가 있고 나무목이 있죠. 열창이가 나무를 심는 심을제입니다. 열창이가 나무를 심는 심을제입니다. 심을제가 들어간 활용어 재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심을제에 북두들배를 써서 식물을 기르고 키우는 것을 재배라고 하고 분재라고 하면 화분을 뜻하는 분자에 심을제를 써서 화분에다 나무를 기르는 것을 분재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실을제입니다. 수레에 물건을 싣다는 글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열창이가 나오고 수레차가 나오죠. 열창이가 수레에 물건을 나누어 싣는 실을제입니다. 열창이가 수레에 물건을 나누어 싣는 실을제입니다. 실을제가 들어간 활용어 탑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탑자에 실을제를 써서 문서나 파일을 올리는 것을 탑재라고 하고 연재라고 하면 이을 연자에 실을제를 써서 연이어서 어떤 내용을 계속해서 실는 것을 연재라고 합니다. 또 기재라고 하는 말도 있죠. 기록할 기자에 실을제를 써서 어떤 문서에다 기록을 남기는 것을 기재라고 합니다. 등재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오를 등에 실을제를 써서 문서에 기록을 올리는 것을 등재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옷마를제입니다. 여기서 옷을 마른다는 뜻은 빨래에서 옷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옷을 만들기 위해서 치수에 따라 모양을 자르는 것을 마름질한다는 뜻인데 그 뜻에서 나온 옷마를제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열창이가 있고 어디가 있죠? 자, 그래서 열창이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모양을 자르는 옷마를제입니다. 열창이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옷감을 자르는 옷마를제입니다. 옷마를제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재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옷마를제에 끈을 단을 써서 이것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옷감을 자르는 일을 재단이라 하고 네, 재봉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옷마를제에 바느질할 봉을 써서 옷감을 바느질한다는 뜻이 재봉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74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하고 갑시다. 네, 은혜해입니다. 오로지 나를 향해 애쓰는 그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운 은혜해, 은혜해. 다음은 조울호입니다. 여인이 자식을 안고 바라보는 조울호, 조울호. 다음은 호소입니다. 물이 오랫동안 고여서 달빛이 비치는 호수호, 호수호. 다음은 근심환입니다. 꼬챙이에 심장이 찔린 듯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몸과 마음이 아프다는 근심환, 근심환입니다. 네, 돌아올 회입니다.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돌아올 회, 돌아올 회. 본받을 효입니다. 사람을 사귈 때에는 반듯한 행실을 본받아 자기의 잘못됨을 고친다는 본받을 효, 본받을 효입니다. 다음은 쇠철입니다. 단단한 쇠를 열창이가 둥글게 녹여서 임금왕 모양의 모루에 두들겨서 도구를 만드는 쇠철, 쇠철. 심을제입니다. 열창이가 나무를 심을제, 심을제. 다음은 실을제입니다. 열창이가 수레에 물건을 나누어 실을제, 실을제. 다음은 옷마를제입니다. 열창이가 옷감을 치수에 따라 자르는 옷마를제, 옷마를제. 네, 여러분 74강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7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